75세 박영우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니 준비는 미리 해야죠. 그 순간 영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닐까요? 친구는 말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고. 책상 위에서 발견한 입소 예약 서류.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과연 영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박영우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평생 기차 시간에 맞춰 살아온 몸이 이제 와서 시계를 바꿀 수는 없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회중시계를 바라보며 영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어색했거든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영호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렸고 주름도 깊어져 있었어요. 75이라는 나이가 실감났죠. 하지만 등은 아직 꼿꼿했어요. 40년 넘게 기차를 몰던 기관사의 자세는 여전했거든요.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요. 냉장고에 있던 계란 하나와 밥 한 공기,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예전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에서 하루 일과를 나누며 먹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텔레비전 소리만이 식탁의 정적을 채워주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영호는 작은 베란다로 나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귀에 들렸죠. 경부선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그 친숙한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마치 옛 동료들이 인사하고 가는 것 같았거든요. 영호는 기차 소리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기차를 몰며 전국을 누볐던 그 시절이 그리웠거든요. 점심 무렵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둘째 며느리인 수정이 들어오는 소리였죠. 수정은 큰아들 민호의 아내로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자주 와서 영호를 챙겨주곤 했죠. 아버님 안 계세요? 여기 있다. 수정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죠. 영호는 수정이 올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젊은 며느리가 늙은 시아버지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말이에요. 아버님,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민호가 회사 일로 늦는다고 하네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정이 와주는 날이면 집안이 활기를 되찾는 기분이었거든요. 혼자 있을 땐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이상했어요. 아마도 비교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따뜻한 온기와 차가운 정막 사이의 차이 말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수정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 앞에 앉은 영호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된장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과 비슷했어요.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낸다. 별일 없이. 몸은 괜찮으시고요? 아직은 괜찮다. 걱정 말거라. 하지만 영호는 속으로 걱정이 많았어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고 가끔은 아내 이름도 헷갈렸어요. 순남이었나 순떡이었나 싶을 때가 있었죠.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수정이 돌아간 후 영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저녁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었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영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 기관사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고, 자식들과 함께한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혼자가 될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사진 속 아내의 환한 미소를 보니 목이 메었어요. 순남아, 보고 싶다고 중얼거렸죠. 열흘 후 오후 영호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깜빡 잠이 들곤 했거든요. 그런데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이 깼어요. 큰아들 민호와 수정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죠. 현관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대화였어요. 여보, 아버지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영호는 눈을 살짝 뜨고 귀를 기울였죠. 뭔가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어제도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수정의 목소리도 걱정스러웠어요. 영호는 기억했어요. 라면을 끓이다가 깜빡한 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해둬야 할 것 같아. 나이가 나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네, 맞아요. 준비는 미리 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요. 영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준비라는 게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건 보통 한 가지 의미였어요. 요즘 아버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신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깜빡깜빡 하시는 일도 많고 가끔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기도 해요. 영호는 속이 상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였나 싶었거든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니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어제도 점심 드셨는지 물어보니까 안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거지된 그릇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정말 심각한 것 같네요. 영호는 당황했어요.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혼자 두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빨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이 나빠질 테니까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멀어졌어요. 아마 부엌으로 이동한 모양이었죠. 영호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으면서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준비라는 게 뭘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게 말이에요. 영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요양원 이야기는 아닐까요? 혼자 두기 어렵다는 말이 특히 무서웠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요양원이라니. 평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영호에게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겠죠.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죠. 나이 들었다는 게 이렇게 실감나는 순간은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 보였고요. 저녁 식사 시간에 민호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죠. 민호의 얼굴을 보니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응, 그냥 집에 있었다. 민호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하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영호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까 들은 대화 때문에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냥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괜히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분명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고 했던 거겠죠.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가요? 평생 살던 집을, 아내와 함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영호는 오랜 친구 이만수를 만났어요. 이만수도 같은 철도 기관사 출신이었거든요. 둘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시간이었죠. 영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사니까 적적하지?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너는 어떻고? 요즘 안 보이더라. 이만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나 말야, 얼마 전에 큰일 날 뻔했어. 집에서 혼자 있다가 쓰러진 거야. 뭐라고? 쓰러졌다고? 영호는 깜짝 놀랐어요. 이만수도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73살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응, 다행히 아래층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에 갔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많이 아팠어? 병원에서 일주일 있다가 나왔는데 그 일 때문에 아들 녀석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 거야. 영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바로 자신이 걱정하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요양원이라고? 너를? 응. 처음엔 나도 죽어도 안 간다고 했지. 평생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았는데 무슨 요양원이냐고 소리쳤거든. 이만수의 목소리가 씁쓸했어요. 영호는 이만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간병인도 잘해주고 밥도 잘 나오고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영호야,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 몸이 점점 더 약해지거든. 영호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니 말이에요. 그럼 정말 평생 갇혀 지내야 하는 건가요? 가족들이 자주 와주기라도 해? 처음 한두 달은 자주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뜸해지더라고. 다들 바쁘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이만수의 말에 영호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자신도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처음엔 자주 오다가 나중엔 잊혀지는 거 말이에요. 영호야, 너도 조심해. 나이가 나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멀쩡해. 하지만 영호의 목소리는 자신 없었어요. 요즘 자주 깜빡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만수처럼 쓰러질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래도 미리 생각해도 아이들한테 너무 큰 짐이 되기 전에 말야.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바쁜데. 짐이라는 말이 영호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자신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수정이 자주 와서 챙겨주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는 일일까요? 요양원도 요즘은 정말 좋아졌어. 예전처럼 무서운 곳이 아니야. 오히려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안전하고. 이만수는 요양원을 좋게 말했지만 영호에게는 무서운 이야기로만 들렸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유를 잃는 건 똑같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계속 이만수의 말을 생각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 특히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점점 뜸해진다는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혼자가 되는 건 마찬가지네요. 집에 도착하자 수정이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죠. 영호는 수정을 보며 혹시 이만수 이야기를 들었나 싶어 긴장했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다. 혹시 이만수 아저씨 만나셨나요? 영호는 깜짝 놀랐어요. 수정이 이만수를 어떻게 알까요? 설마 요양원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아느냐? 예전에 아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기차 몰던 친구라고 하시면서. 아, 그래.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이상했어요. 혹시 이만수가 요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이만수 아저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요양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글쎄다.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 영호는 요양원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괜히 수정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 말이에요. 혹시 자신도 그런 곳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들킬까 봐서요. 저녁을 먹으면서 영호는 수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혹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수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어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죠. 혹시 연기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영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만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말, 가족들이 점점 뜸해진다는 말이 무서웠어요. 정말 자신도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사흘 후 영호는 민호 방에서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호가 회사에 간 사이 화장실을 가려다가 방문이 열린 걸 봤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몰래 엿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대부분 회사 서류 같았는데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종이를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안경이 없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죠. 입소 신청서라는 글자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 같은 단어들도 흐릿하게 보였어요. 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입소 신청서라니. 이게 정말 자신과 관련된 서류일까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였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영호는 서둘러 방에서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이 가빠졌거든요. 거실로 나와 보니 수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정은 영호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영호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방금 본 서류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정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입소 신청서까지 준비해 놨다니 말이에요. 수정이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호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입소 신청서라는 글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보호자라는 단어도 무서웠어요.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된 거네요. 점심을 먹으면서 영호는 수정을 계속 관찰했어요. 혹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수정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죠. 아버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응, 잘 잔다. 혹시 밤에 깨시는 일은 없으시고요? 또 건강 이야기네요.
영호는 수정이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는 거겠죠. 저녁 시간에 민호가 돌아왔어요. 영호는 민호를 보며 긴장했어요. 방에서 서류를 본 일이 들킬까 봐서 말이에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다. 몸은 괜찮으시고요?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으셨죠? 영호는 민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분명히 입소 신청서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걸 묻느냐? 그냥 걱정돼서요.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요.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확신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자신을 어딘가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입소 신청서까지 써놨으니 이제 시간 문제겠죠. 식사를 마친 후 영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와 수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날 밤 영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본 서류 생각이 났거든요. 입소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정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신청서를 써놓은 건가요? 언제쯤 그 이야기를 꺼낼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언제쯤 얘기를 꺼낼까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데려갈 건가요? 영호는 무서웠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도 무섭고 혼자 낯선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이만수의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말 말이에요. 영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남자가 이런 일로 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아팠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틀 후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민호와 수정이 왔어요. 둘 다 나들이 옷을 입고 있었죠. 영호는 침실에서 나와 두 사람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우리 같이 드라이브 갈까요? 수정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영호는 불안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 이상했거든요. 혹시 오늘이 그날인가 싶었어요. 어디로 가는데?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려고요. 아버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은 것 같았는데 어딘가 어색했어요. 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바람도 쐬고 오세요.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영호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혹시 이게 마지막 외출이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집을 나서며 영호는 뒤돌아봤어요. 혹시 이 집을 다시 못 볼까 봐서요. 차에 타자 민호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수정은 뒷자리에서 영호와 함께 앉았죠. 평소와 달리 차 안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아버님, 편하게 앉으세요. 어디로 가는 거냐고? 가시면 알아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수정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영호는 더욱 불안해졌죠. 왜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향했어요. 영호는 창밖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왜 이런 외진 곳으로 가는 걸까요? 혹시 요양원이 산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건 아닐까요? 길이 점점 구불구불해졌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지만 영호는 멀미가 났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예전엔 이런 길도 괜찮았는데 말이에요. 많이 멀어? 얼마나 더 가야 해? 조금 더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수정의 대답은 짧았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은 것 같았거든요. 혹시 미안한 마음 때문인가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만 들렸죠. 영호는 계속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제 끝인 걸까요? 이 차를 타고 가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건가요? 아내와 함께 살던 그 집을 다시 못 보는 건가요? 산길이 한참 계속되더니 작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영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요양원인가 봐요. 건물들이 깔끔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딱 그런 시설 같았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곧 도착해요. 민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아들도 이런 일이 힘든가 봐요.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영호는 건물을 보며 체념했어요. 정말 요양원인 것 같았거든요. 작고 조용한 건물이 딱 그런 곳 같았어요. 주차장도 넓고 휠체어 전용 주차구역도 보였어요. 아버님, 내리세요. 수정이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영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렸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잖아. 들어가시면 알 수 있어요. 민호가 영호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영호는 그 손길에서 미안함을 느꼈어요. 아들도 이런 일이 싫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늙은 아버지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건물 입구에 도착했어요. 문 위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영호는 안경을 안 써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죠. 들어가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호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자식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영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차가 서 있는 주차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 산들이 보였어요. 정말 이제 마지막인가 봐요. 이 문을 들어가면 다시는 자유롭게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죠. 이만수의 말이 맞았어요. 아버님, 들어가요. 수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영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봐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죠. 적어도 아이들은 편해질 테니까요. 영호는 깊은 숨을 쉬고 문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내에게 인사했어요. 순남아, 나도 이제 너 있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문이 열리자 영호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요양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벽에는 큰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사진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죠. 젊은 시절 기관사복을 입고 기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도 크게 확대되어 걸려 있었죠. 언제 이런 사진들을 구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대체 뭐냐고?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와 수정은 웃고 있었거든요. 요양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렇다면 이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님,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수정이 영호의 손을 잡고 안내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더 많은 사진들이 보였어요. 영호가 기차를 몰던 모습, 가족들과 소풍 간 사진, 회사에서 받은 표창장까지 모든 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도대체 누가? 조금 더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영호는 혼란스러웠거든요. 분명히 요양원에 보내려는 줄 알았는데 이건 뭔가 완전히 다른 일인 것 같았어요. 한방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 한쪽에는 옛날 기차 모형이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영호가 모았던 기차 관련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집에서 가져온 기관사 모자와 호루라기도 있었죠. 이걸 어떻게 가져온 거냐? 언제 집에서 가져간 거야? 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자신의 물건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가운데 테이블에는 영호의 인생을 정리한 앨범이 펼쳐져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철도 기관사 박영호의 발자취라고 적혀 있었죠. 사진마다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1970년 철도청 입사, 1985년 우수기관사 표창, 1995년 경부선 무사고 운행 5년 달성 같은 글들이요. 영호는 앨범을 넘겨보며 감동했어요. 자신도 잊고 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에요. 누가 이걸 만든 거냐? 정말 누가? 영호가 물었지만 민호와 수정은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어요. 신비한 표정으로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죠. 방 구석에는 옛날 기차표들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어요. 영호가 젊은 시절 모았던 기념품들이었죠. 언제 이런 걸 가져온 건지 신기했어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기차표, 새마을호 개통 기념표, 정기기관차 첫 운행 기념표까지 있었어요.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보니 영호가 기차에서 내리며 은퇴하던 날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날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40년 넘게 몰던 기차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던 순간의 쓸쓸함이 떠올랐어요. 동료들이 박수 쳐주던 모습도 생생했고요. 정말 누가 이런 걸 준비한 거냐? 말 좀 해봐. 영호는 계속 물었지만 두 사람은 웃기만 했어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대화들, 입소 신청서라는 서류, 모든 게 이 일과 관련된 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요양원이 아니라 이런 전시회를 위한 준비였던 건가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깜짝 놀라셨어요? 영호가 뒤를 돌아보니 손자 지훈이 서 있었어요. 대학생인 지훈은 평소보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지훈아, 너도 여기 있었구나. 언제 온 거야? 네, 할아버지.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훈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호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내가 한 일이냐? 네,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도 도와주셨지만 제가 기획하고 준비했어요. 지훈이 영호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복도 끝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철도 기관사 박영호 마이너스 평생을 기차와 함께한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 보내지려는 게 아니라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한 거였다니 말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언제부터 준비한 거냐? 2달 전부터요. 할아버지 모르게 사진도 모으고 물건도 가져오고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훈의 설명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게 이해됐어요. 입소 신청서라는 서류도 아마 이 전시회 장소 예약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수상했던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그동안 너희들이 수상했구나. 죄송해요, 할아버지. 깜짝 선물이라서 비밀로 해야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눈치채실까봐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민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많이 오해하셨죠? 사실은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위한 전시회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도와준 거예요. 수정도 거들었어요. 아버님이 평생 기관사로 일하시면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영호는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웠어요. 지훈이 영호를 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영호가 받았던 모든 표창장과 감사장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모범 기관사상, 무사고 운행 표창, 성실 근무상, 철도 발전 공로상 같은 상들이었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기관사셨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지훈의 말에 영호는 울컥했어요.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영웅이라니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말이에요. 전시의 마지막 코너에는 영호가 직접 쓴 일기장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기차를 몰며 느꼈던 감동과 보람을 적은 글들이었죠. 언제 이런 걸 가져갔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이것도 어떻게 구한 거냐? 엄마가 할아버지 서랍에서 찾아주셨어요. 정말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영호는 수정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주 집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자신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준비를 하려고 온 거였던 거예요. 벽 한쪽에는 영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메시지도 붙어 있었어요. 영호 형, 오랜만이다. 정말 그립다. 함께 일했던 시절이 최고였어. 정말 훌륭한 기관사였다. 존경한다 같은 글들이었죠. 이 사람들하고는 연락이 끊겼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아빠가 도와주셔서 옛날 회사 명단을 뒤져서 연락처를 찾았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영호는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게 고마웠거든요. 잊혔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이 아직도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니 말이에요. 전시회장 가운데에는 특별한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영호를 위한 주인공 자리였죠.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오늘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지훈이 영호를 의자에 앉혔어요. 영호는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게 바로 자서전 전시회구나 싶었죠. 영호는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우시면 안 돼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지훈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손으로 영호의 등을 토닥여줬죠.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평생 기차만 몰던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받다니 꿈 같았어요. 민호와 수정도 다가와서 영호 곁에 앉았어요. 가족이 모두 모인 거예요. 아버지, 그동안 많이 걱정하셨죠? 우리가 아버지를 어딘가에 보내려는 줄 아셨죠? 응,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줄 알았다. 나이도 많고 자꾸 깜빡하니까 짐이 된다고 생각했거든. 영호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버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셨어요? 너희 대화를 들었거든.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요양원 준비하는 줄 알았지.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 이야기요. 지훈이 전시회 준비 이야기였어요. 정말 오해하셨네요. 그리고 입소 신청서도 봤는데 그것도 그런 거였어? 네, 그것도 이 전시회장 예약서였어요. 아버님이 보실까봐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수정이 설명해 주니까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영호는 자신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바보 같았죠? 미안하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너희들을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버지. 비밀로 해야 해서 오해할 만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요. 지훈이 영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받으세요.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기차 모형이 들어 있었어요. 영호가 평생 몰던 기차와 똑같은 모형이었죠.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완벽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정말 똑같네. 인터넷에서 찾아서 특별 주문했어요. 할아버지가 몰던 새마을호 기관차랑 똑같은 거예요. 만드는데 한 달이나 걸렸어요. 영호는 기차 모형을 손에 들고 바라봤어요. 정말 자신이 몰던 기차와 똑같았거든요. 그 순간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어요. 새벽 첫 차부터 밤차까지 몰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정말 고맙다. 모두 다 고마워. 이 늙은이가 무슨 복으로 이런 가족을 뒀는지 모르겠다. 영호는 가족들을 하나씩 껴안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웠거든요.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의심했다니 말이에요.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지훈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바보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이런 걱정들이 많아지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더 자주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정의 따뜻한 말에 영호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것도 복이었어요. 전시회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며 영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었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만수 친구한테도 이 이야기 해줘야겠다. 깜짝 놀랄 거야. 이만수 아저씨요? 왜요? 얘가 나보고 요양원 조심하라고 했거든. 자기도 거기 들어갔다면서. 영호가 이만수 이야기를 하자 모두가 웃었어요. 할아버지, 이만수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안 계세요. 뭐라고? 지훈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같이 지내시는 건데 집에서 매일 출퇴근하세요. 그럼 요양원 이야기는 뭐였어? 아마 할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위해서요. 영호는 깨달았어요. 이만수도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였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는데 혼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갈까요? 민호가 물었어요. 응,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영호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집이라는 단어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 줄 몰랐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같은 길이지만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했거든요. 미래가 무섭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 영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든든했어요. 그래, 이제 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구나. 영호는 손에 든 기차 모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기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거였죠.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여행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거든요.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말이에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모든 복선이 자연스럽게 회수되고 시청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시놉시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도 따뜻한 기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희망적인 소리였어요. 새로운 여행을 떠나자는 신호 같았거든요. 아내도 꿈에 나타나서 웃어주었어요. 잘했다고, 이제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영호는 꿈속에서도 미소 지으며 잠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박영호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보내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깜짝 사랑 고백을 받았어요. 그동안 모든 수상한 행동들, 모든 의심스러운 대화들이 사실은 손자 지훈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위한 것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오해하기 쉬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호 할아버지처럼 황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곁에 가족들에게도 오늘 한 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황혼이 빛날 수 있으니까요.